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이렇게 저를 처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원래 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여행과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는 컨텐츠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서 조금씩 읽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일이 다 끝나시고 간단하게 쉬고 싶으실 때 눈을 감고 책을 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와 같이 호흡을 이어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책을 한 번에 전부 읽기는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권을 준비해서 그 여러 권을 조금씩 계속해서 읽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모든 책을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한 문단이나 한 챕터를 읽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피천득 님의 2년이라는 책이고요. 앞으로 제가 총 6권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될 텐데 간단하게 제목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만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어떤 피드백도 제가 잘 수용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많은 구독자분들 좋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음성과 목소리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 산호와 진주는 나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산호와 진주는 바닷속 깊이 거기에 있다. 파도는 언제나 거세고 바다 밑은 무섭다. 나는 수평선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잠수복을 입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나는 고작 양복 바지를 말아 올리고 거닐면서 젖은 모래 위에 있는 조가비와 조약돌들을 줍는다. 주웠다가도 해뜨려 버릴 것들, 그것들을 모아두었다. 내가 찾아서 내가 주워 모은 것들이기에 때로는 가엾은 생각이 나고 때로는 고운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산호와 진주가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 예쁘지 않은 아기에게 엄마가 예쁜 이름을 지어주듯이 나는 나의 이 조약들과 조가비들을 산호와 진주라 부르련다. 나에게 글 쓰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서영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한다. 피천득. 수필.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재재가 무엇이든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잎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구부러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구부러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도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도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신춘 1월은 기온으로 보면 확실히 겨울의 한 곱이다. 셸리이 겨울이 오면 이라는 구절을 바꾸어 겨울이 짙었으니 봄이 그리 멀겠는가? 이런 말을 해보았더니 신문사에서는 벌써 신춘에 붙여서 라는 글재를 보내왔다. 1월이 되면 새봄은 온 것이다. 자정이 넘으면 날이 캄캄해도 새벽이 된 것과 같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1월은 봄이다. 따뜻한 4월, 5월을 어떻게 하느냐고? 봄은 5달이라도 좋다. 우리나라의 봄은 짧은 편이지만 1월부터 5월까지를 봄이라고 불러도 좋다. 봄은 새롭다. 아침같이 새롭다. 새해에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다볼 때 늘 웃는 낯을 하겠다. 얼마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득 들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갖는다.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자라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남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명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어 여러 청취자들에게 언제나 봄을 느끼게 하겠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성격 파산자들이라 하여 또는 신문 3면에는 무서운 사건들이 실린다 하여 나는 너무 상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른 아침 정동거리에는 뺨이 붉은 어린아이들과 하얀 칼라를 한 여학생들로 가득 찬다. 그들은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러 간다. 봄이 되면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핀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하여도 나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센티멘털하지 않다. 바이올린 소리보다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병든 장미보다는 싱싱한 야생 백합을, 신비스러운 모나리자보다는 맨발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시골 처녀를 대견하게 여기게 되었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는 황혼이 되어가고 있었다. 라는 소설 배경을 좋아하던 나는 그들은 이른 아침 바이올렛빛 또는 분홍빛 새벽 속에서 만난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야 되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시간적 배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둥,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여 주겠다는 등 별별 실행하기 어려운 결심을 곧잘 한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다볼 때나 늘 웃는 낯을 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조춘. 내게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봄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내게 효과가 있는 다만 하나의 강장제는 따스한 햇볕이요. 토닉이 되는 것은 흙냄새다. 이제는 얼었던 혈관이 풀리고 흐린 피가 진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젊음이 초록빛 슈트케이스를 마차에 싣고 넓어 보이는 길로 다시 올 것만 같다. 어제 나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거리에 나갔다가 감기에 들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걸음걸이에 탄력이 오는 것을 느꼈다. 충분한 보상이다. 어려서 부르던 노래를 웅얼거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겨울이 되어 외투를 입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봄이 되어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더 기쁜 일이다. 아무리 포근하고 보드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10년이나 입어 정이 든 내 외투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말이 조춘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춘궁이다. 비난이란 말은 냉랭한 겨울 날씨같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다. 나는 영어로 비난이 아니요 한빈이라는 말을 안다. 그러나 춘궁이란 말은 없는 듯하다. 봄이 오면 비둘기 목털에 윤이 나고 봄이 오면 젊은이는 가난을 잊어버린다. 그러기에 26된 무급조교는 약혼을 한다. 종달새는 조금 먹어도 창공을 솟아오르리니 모두들 햇빛 속의 고생을 잊어보자. 말아두었던 화폭을 펴나가듯이 하루하루가 봄을 전개시키려는 이때. 종달새. 무슨 새지? 어떤 초대석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종달새야. 주인의 대답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종달새라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이 종달새지 저것은 조롱새야. 내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경탄하는 듯이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아까 친구 집에서 한 말을 뉘우쳤다. 비록 갇혀있는 새라 하여도 종달새는 공작이나 앵무새와는 다르다. 갇혀있는 공작은 거친 사냐보다 아늑한 우리안이 낫다는 듯이 안일하게 살아간다. 화려한 날개를 펴고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앵무새도 자유를 망각하고 감금 생활에 적응한다. 곧잘 사람의 말을 흉내도 낸다. 예전 어떤 집에서 일어상용하는 주인을 따라 오하요,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앵무새가 있었다. 그러나 종달새는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종달새는 푸른 숲, 파란 하늘, 여름보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가 꿈을 꿀 때면 그 배경은 새장이 아니라 언제나 넓은 들판이다. 아침 햇빛이 조롱에 비치면 그는 착각을 하고 문득 날려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쓰러지기도 한다. 설사 그것이 새장 속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들을 모르는 종달이라 하더라도 그의 피 속에는 선조대대의 자유를 희구하는 정신과 위로 지향하는 강한 본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칼멜스도 원의 수녀는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유 없는 천사다. 해방 전 감옥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갇혀 있었다. 그러나 철창도, 콘크리트 벽도, 어떠한 고문도 자유의 화신인 그들을 타락시키지는 못했다. 시온, 너의 감옥은 성스러운 곳, 너의 슬픈 바닥은 재단, 바로 그 위에 발자국이 닿아 너의 찬 포석이 잔디인 양 자국이 날 때까지 보니바루가 밟았다. 누구도 이 흔적을 지우지 말라. 그것들은 폭군으로부터 신에게까지 호소하나니. 이것은 내가 좋아하던 시구였다. 예전 북경에는 이른 새벽이면 고궁담 밖에 조롱을 들고 서 있는 노인들이 있었다. 궁 안에서 오는 새소리를 들려주느라고 서 있는 것이다. 울지 않던 새도 같은 종류의 새소리를 들으면 제 울음을 운다는 것이다. 거기 조롱 속에 종달새가 있었다면 그 울음은 단지 배워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작은 가슴에 뭉쳐있던 분노와 갈망의 토로였을 것이다. 조롱 속의 새라도 종달새는 종달새다. 봄. 인생은 빈 술잔, 카펫 깔지 않은 층계. 4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 이러한 시를 쓴 시인이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런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속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곧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그를 통하여 먼 발치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음을 다시 가져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헤어진 애인은 여자라면
뚱뚱해졌거나 말라 바스러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같이 축 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나간 날의 애인에게서 환멸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디어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은 인생은 40가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봄이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키츠가 들은 나이팅게일은 4000년 전 루시 이국 강냉이밭 속에서 눈물 흘리며 듣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양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작은 축복은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파리에 붙인 편지. 지난 토요일 오후 오래간만에 비원에 갔었습니다. 비를 거어주던 느티나무 아래 그 돌 위에 앉았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오래오래 차를 마시며 그랑 불바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도 할 그대와 같이 그러다가 나는 실록이 밝은 5월의 정원을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어가다가는 발을 멈추고 섰다가는 다시 걸었습니다. 콩고드에서 에트왈르를 향하여 샹젤리제를 걷기도 할 그대와 같이 그대가 말한 그 아름다운 종소리들이 울려옵니다. 개선문은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원한 애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대와 같은 외로운 나그네를 위하여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밤 11시, 그곳은 오후 3시쯤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대는 화실 캔버스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튀울르드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브르 박물관에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프린트로 보여드린 세잔의 정물화 파란 화병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란 화병에 파란 참풋꽃, 그것들이 파란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마치 보색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또렷하게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세련된 컬러리스트입니다. 헤어지면 멀어진다는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듯 그리운 그대여. 주고 가신 화병에는 장미 2송이가 무서운 빛깔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엄격한 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입니다. 한 주일이 그리 멀더니 1년이 다가옵니다. 가실 때 그렇게 우거졌던 녹음 위에 단풍이 지고 지난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더니 이제 라일락이 자리를 물러서며 실록이 짙어갑니다. 젊음 같은 실록이 나날이 원숙해집니다. 둘이서 걸으면 걸을만 하다시던 서울 거리를 혼자서 걷기도 합니다. 파리는 철이 늦다지요. 그래도 지금은 마로니에가 한창이겠습니다. 걸음걸음 파란 보랏빛 그대의 치맛자락. 똑같은 구두를 신은 여인이나 같은 모자는 만날 수 없다는 파리. 거기서도 당신의 의상은 한이체일 것입니다. 파리의 하늘은 변하기 쉽다지요. 여자의 마음 같다고. 그러나 구름이 비치는 것은 물의 표면이지 호수의 깊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날이 흐리면 머리에 빗질 아니하실 것이 걱정되오나 신록 같은 그 모습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5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취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이 나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가든 파티. 자동차가 물결같이 몰려 들어가는 영국 대사관 골목으로 덕수궁 담장을 끼고 가려니까 여보 어디 가오? 하고 순경이 검문을 한다. 그는 내 대답에 나를 한번 다시 훑어보고는 통과시켜 주었다. 나는 그날을 위하여 오래간만에 양복 바지를 다려 입었고 이발까지 하였었다. 그날 영국 대사관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축하 가든 파티가 있었다. 윈저 왕실 문장이 금박으로 박혀있는 초청장을 일주일 전에 받고 나는 퍽 기뻐하였다. 집사람을 데리고 갈까도 하여 보았다. 초청장에는 미스터 P 앤드 미시즈 P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 남편을 연상하였다. 목걸이의 남편인 문교부 하급 공무원은 은행에 맡겨두었던 예금이 있었다. 나는 그런 예금은 없지만 좀 무리를 하면 갑사옷 한 벌쯤 못해줄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교성이 없는 여자가 사교적인 여자들 사이에 놓여지면 공연이 쭈뼛쭈뼛해질 것을 동정하여 나만 가기로 하였다. 사실은 나도 그리 사교적은 아니다. 잘 가꾼 잔디가 영국풍 정원을 자랑하는 화창한 초여름 오후였다. 손님들을 영접하는 에번스 대사와 그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다. 그러고 나니 나는 사교에 대하여 약간의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았다. 브라스 밴드가 있는 성대한 파티였다. 내외 귀분들이 많이 왔었다. 특히 부인들의 성장은 화려하고 황홀하였다. 저 여자는 누구 부인일까 하고 바라다 볼 만큼 눈을 끄는 이도 있었다. 그의 남편이 내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나를 보고 나무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이 뜰에 모셔져 있었다. 그 앞에는 왕관형으로 된 큰 버스데이 케이크와
영국 기사가 갖는 긴 칼이 놓여 있었다. 연미복을 입고 왼손에 실크 해트를 든 에번스 대사가 칵테일을 들어 손님들과 같이 여왕께 축배를 드리고 이어서 영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술잔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대사의 얼굴은 엄숙하였다. 영국 국가가 끝나자 곧 이어서 대사 부인은 긴 칼을 들었는데 케이크를 베는 것은 앞에 사람들이 가려서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영광을 가졌다. 손님들 중에는 아는 분들도 있었는데 무엇이 겸연쩍은지 나는 한편 구석에 가서 섰었다. 처음에 대사와 인사할 때 가졌던 자신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다. 가슴을 펴고 배에다 힘을 주고 나는 이 파티에 올 만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려 하였다. 나는 영국과 같이 왕위에 계시되 친히 정치는 아니하는 임금은 국민이 모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영국에 왕이 계심으로써 여러 자치령들은 본국과 한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위에 모실 분이 있어 국민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며 또 영국의 유구한 전통이 계승된다는 행복감을 느끼리라고 믿는다. 지금과 같이 여왕인 경우에는 한편 더 화려한 감을 준다. 여왕은 우아한 자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동화를 실현한 느낌을 준다. 영국 역사에 있어 문화가 가장 찬란하던 시대는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신라의 선덕여왕 때와 진덕여왕 때에 그러하였다. 이는 오로지 여왕들의 총명과 자애스러운 은덕의 결과라고 믿는다. 이렇게 나는 영국의 전통을 숭상하고 여왕을 예찬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문학을 읽고 가르치느라고 반생을 보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어느 정도 자신을 회복하였다. 어제 만난 친구 앞으로 가서 악수도 하여 보고 지금은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집 잘 간 예전 제자에게 웃는 낯도 해보았다. 손님들 틈으로 돌아다니는 영국 아이의 노란 머리칼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나에게도 엄마 대신 오고 싶어 하는 것을 데리고 오지 않은 딸이 있다. 그 아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한다. 동화에서 읽은 여왕에 대한 동경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 젊고 아름다운 여왕이 계시다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6년 전 부산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장미꽃 송이 속에서 웃고 계신 여왕의 얼굴을 타임지 겉장에서 보고 그 얼굴에다 입을 맞추고는 그 잡지 겉장을 뜯어서 자기 책상 앞 벽에 붙여놓았다. 환도할 때에도
이 사진을 가지고 왔다. 6년 후인 지금도 서영이 책상이 놓인 벽에는 그 사진이 붙어 있다. 그 애는 가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름다운 꿈에 잠기곤 하는 모양이다. 이런 딸을 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파티의 주빈이라는 자신을 가져보려 하였다. 대사관 문을 나올 때 수인은 나보고 티켓을 달라고 한다. 좀 어리둥절하여 쳐다보니 주차증을 달라는 것이다. 나는 웃으며 자동차들 틈으로 걸어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